그래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난이도 상위 최상임 최상.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 배열 수식과 관련해서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근데 그건 지금까지 하셨던 또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또. 자, 문제, 교재 247페이지 문제 2의 2번입니다. 자, 거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 거기에 혹시 배열수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문제 배열수식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냐면 아까 제가 일반 중첩함수 두 개, 배열수식 두 개라 했잖아. 그리고 사용자 정의함수. 그래서 문제 앞뒤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1번 중첩함수 문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5번이 일반 그냥 함수고요. 중첩함수 문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문제가 사용자 정의함수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배열수식 문제잖아요. 근데 배열수식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2번은. 왜 배열수식 문제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혹시 이런 표를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표. 점수대에 따르는 인원수 계산한, 뭐 이런 표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자료라도. 경험이 있으시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범위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몇 개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표를? 네? 이 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수라는 건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이런 인원수 값을, 개수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표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프리퀀시. 자, 그러면 앞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계급 구간이라고 보통 도수 분법에서 여기 계급 구간, 여기를 이제 도수, 빈도수, 도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가 계급 구간. 그러면 이제 엑셀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표 3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15 이하라고 되는데 15 이하가 아니고요. 그냥 15입니다. 형태장으로. 근데 이게 범위 개념을 가집니다. 계급 구간입니다.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프리퀀시 함수 인수공과로 갑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범주 모두 프리퀀시라는 함 찾으시고 프리퀀시 찾았어요? 확인. 요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 프리퀀시 함수의 역사입니다. 자, 데이터, 원본 데이터, 빈도수를 구하려고 하는 원본 데이터. 문제의 내용이 뭐였죠? 출석수별 학생수, 출석수가 필요하겠네요. 데이터, 범위 설정. 바이너리 어레이라고는 계급 구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출석수라고 표 3의 출석수. 이게 계급 구간인데, 구간 아닌데요. 그냥 값인데요. 아니요, 구간 맞습니다. 범위 설정. 자,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지금? 함수의 결과값이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형태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와 같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이런 형태를 보신 적이 있냐고? 없어요? 있잖아요. 방금도 보셨는데요, 위에서. 인수 작업할 때 인접해 있는 데이터 범위 설정하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중괄호 묶어서 받아들인다고요. 했잖아요, 이거. 그 결과값이 또 중괄호 형태로 나오네요.
자, 이겁니다. 이거. 결과값이 중괄호. 그러니까 값이 한 개가 아니고요. 두 개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잠깐만 그걸 하시기 전에 자 화면 봅니다. 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범위 설정할 때 요렇게 요 네 개의 데이터가 있는 셀을 범위 설정을 하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면 중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일 때 일단 1이 기준입니다. 1.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열 변경이라고 합니다. 콤마를 표시합니다. 콤마. 그다음에 3은 행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행 변경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4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 변경 콤마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의 내용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1이 기준이에요. 그럼 1 적고 콤마를 보고 오른쪽 가야 되구나. 2. 그 다음에 세미콜론 밑으로 가야 돼. 행으로 가야 되겠구나. 3. 그 다음 4. 이렇게 적는다고요. 자, 그러면 결과값이 함수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배열상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수가 일반 상수라 그러면 그냥 1, 2, 3, 문자가 이런 것들이 다 상수잖아요. 근데 배열상수는 값이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 중괄호로 이렇게 이런 꼴의 결과값이 나오는 걸 이런 꼴을 배열상수. 수식의 결과값이 배열상수 나타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배열함수라고 합니다. 배열함수. 자, 그러면 결과가 여러 개 나올 그러면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7 세미콜론이니까 7 밑에 1. 그 다음 1 밑에 다시 1. 왜? 콜론이 들어가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7개 정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셀을 몇 개 선택했죠, 방금? 우리가 셀을 방금 몇 개 선택하셨냐고요? 한 개밖에 선택 안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몇 개 표시밖에 못 해주면 7 하나밖에 표시를 못 해준다고요, 이렇게. 나가면. 나머지 걸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표시를 못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인수 공부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프리퀀시라는 녀석이 배열 상수로 배열 상수값이 나타나는 배열 함수다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실기에 나오는 배열 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필기에는 배열 함수가 뭐 실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물어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필기에 간혹. 자,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셀 범위 단위로 처음에 더하기 하신 거. 화요일이니까 얼마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난주 아니잖아요. 이번 주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셀 범위 단위로 더하기 가감성제하는 기본적인 그런 형태의 틀이 있다 그랬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배열 수식은 특정 값을 나타내기, 합계 개수 평균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열 수식을 도입한 거라고 했죠. 그것도 어쨌든 배열 수식 개념입니다.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식에서 일반 수식에서 함수가 있는 것처럼 배열 수식에도 뭐가 있다고요? 배열 함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류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프리퀀시라는 함수라는 겁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의 사용법, 이제 사용법, 작성법. 자, 일단 치우세요. 한 개는. 범위 설정. 결과가 나타날 범위 설정. 자, 이거 사용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흰색 셀이 보이죠? 기준셀. 여기가 뭐라고요?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이 가능한 기본 기준셀이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클릭해버리면 범위가 해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이꼴 프리퀀시 UENCY 가로 열고 데이터, 출석 데이터. 자, 이건 덩어리 값, 배열 상수라는 건 덩어리 값 한 개입니다. 덩어리 값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뭐 상대절 때 이런 거 꺼내실 필요 없습니다. 엄마, 이 형태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급 구간. 요거 출석수라고 그랬죠, 일단은. 자,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프리퀀시 배열 함수고, 배열 함수는 넓게 보면 배열 수식이죠. 배열 수식의 마무리는 우리 항상 뭐 어떻게 해왔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엔터.
엔터 누르신 분들은 다시 처음 다시 할게요. 됐습니까? 다시 할게요 또. 자, 됐죠? 그러면 자 일단 또 너무 크군요 이게. 뭘 하나 제대로. 자, 여기가 여기 아까 계급 구간이라 했던 부분 설명드릴게요. 계급 구간. 이 출석수라는 이 부분 이게 범위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숫자값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범위를 해석한다고요. 어차피 프리퀀시 함수가.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해석합니다. 맨 밑에서부터 22야, 19초가 이전 단계 초가 현재까지. 19 이전 단계 18초가 현재 이하. 요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범위 개념이에요. 범위 개념. 됐습니까? 의미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지울까요? 지울 때 어떻게 지운다고요? 때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이 메시지 상자, 메시지 박스입니다. 내용 전달하는 폼, 창, 메시지 상자죠. 뭐라고 돼 있죠? 이거 보신 적 있죠? 배열 수식할 때 제가 한 2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 설정하고 배열 수식 작업을 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전체가 값 덩어리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부분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 자, 그럼 이걸 지우실 때는 어떻게 지워야 된다고요? 전체를 다 선택하시는 그 값, 덩어리 값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문제 풀까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표일의 출석을 이용하고, 그래서 데이터 확인하라고 한 거고요. 이게 과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기말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덤비지 마시고, 표 3의 출석수별로 학생 수를 계산하시고, 여기까지 딱 읽으면 뭐가 떠올라야 되면, 별로 인원수 개수를 구한다. 여기서 프리퀀시 함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도수 분포표. 근데 물론 잘 안 떠오르겠죠. 그래서 함수명을 보고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산출의 학생 수는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해 표시하여 표시면 명. 텍스트 프리퀀시 함수 사용, 텍스트 함수의 서식 문자 열은 샵을 사용하시오. 자, 프리퀀시 함수라는 내용을 보고 우리는 이게 배열 함수, 배열 수식 문제이구나라고 판단. 이제 됐습니까? 왜 이게 배열 수식 문제지? 자, 그러면 여기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죠. 범위 설정,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 출력한다. 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프리퀀시. 가로 열고 데이터, 원본 데이터, 출석, 콤마, 계급 구간 범위, 가로 닫고. 자, 엔터 치면, 엔터가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마무리. 면 요런 값이 나오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명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F나 더블 클릭. F, 이거 잠깐만요. 셀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덩어리 값입니다, 덩어리 값. 한 개. 요렇게 선택하시고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 들어간다. M% 명 하셔도 되죠? 컨케이트네이트라는 함수 이용하셔도 되죠? 명자 붙이는 거. 근데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텍스트 함수가 있겠죠. 이 숫자 값에 대해서 텍스트 함수 표시 형식을 바꿔주세요. 콤마 전체 코드의 쌍따옴표 처리. 자, 0코드 써야 됩니까? 샵 코드 써야 됩니까? 정수값이니까 정수값 표현하려면 코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0이나 샵. 중에 어느 걸 써야 되죠? 둘 다? 아무거나? 어느 거 써야 되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서식 문자 열 샵이라고. 그럼 거기 맞춰 가야죠. 0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또. 일반적으로 0을 쓰라는 거지. 여기 0을 쓰면 안 된다고. 샵을 써야 되고.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이 전체는 어쨌든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이고 배열 수식의 일종이니까 전체 형태는 배열 수식 개념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 사용법이 조금 까다롭고 힘듭니다.
됐어요? 자, 요게 2010년도, 2020년도, 뭐, 한 2018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 앞에 출제 기준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리퀀시 문제가 요 형태밖에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인가 정도밖에 나온 적이 없다고. 정기 시험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 녀석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어딜 가냐고요, 이제? 계산 작업 파일로 갑니다. 계산 작업 파일로 갑니다. 그리고 배열 3, 배열 3, 배열 3. 교재 140페이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보셨으면, 뭐, 도수 분포표, 프리퀀시 함수 나왔으니까 배열 수식 문제가 되겠죠? 이제 페이지 안. 문제 3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문제 5번이군요. 문제 5번에 표 8이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문제 5번. 읽었어요? 자,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배열 수식 문제 맞죠? 방금 배웠으니까. 오케이. 그 이제 판단하시고.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이제. 자, 배열 수식 작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값이 표시될 범위 설정하시고, 그다음 이꼴 프리퀀시 알아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죠? 나이대별 가입자 수니까 나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 가입 나이를 이야기할 겁니다. 표치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건 데이터 종류 뭐죠? 도수 분포별 계산할 때는 숫자 데이터여야 합니다. 이거 표시 형식 때문에 이런 겁니다. 데이터 그 문제 읽을 때 데이터 확인하시고 그 데이터 종류까지 같이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 덩어리 값 하나니까 상대질 때 고민 안 합니다. 콤마. 그다음 계급 구간이라고 했죠. 계급 구간은 표 8에 있는 계급 구간을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이죠. 두 개나 있네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왜? 70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전 단계 초과 현재까지. 현재 이하. 그러니까 이게 60 초과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 그러면 바로 닫고 그리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자, 전체 덩어리 값입니다. 에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0보다 크냐고 물어봐 줘야 되겠죠.
F이나 더블 클릭 죄송합니다. F이나 더블 클릭 쓰시면 안 됩니다. 수식 입력줄 이용한다. 0초가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베일 수식 개념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나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했는데 요거 하나만 틀리죠. 자, 보세요. 여기만 0이잖아요, 지금. 이 계산했을 때. 물어봤을 때 여기만 0이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범위 설정하시고, 자, 뭐 한다고요? 자, 이 녀석이 이제 진화합니다. 트루폴스니까 무슨 함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F나 수식 입력을 이용한다 해서 수정한다. if 가입자 수 값이 0초가라면 어떻게 표시할 거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입자 수 뒤에 뭐? 명. 이렇게 표시할 거죠. 엄마.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미가입이라고 표시할 거라고. 네? if 함수 가로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러분. 그럼 여기 미가입 보이세요? 자, F나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가 혹시 가입자 수 계산하신 거 알고 계세요? 이 녀석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가입자 수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복사했어야죠, 우리. 그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명. 그런데 무슨 함수 쓰라고요? 엑스함. 앞에서 했던 문제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 맞죠? 텍스트. 0을 자, 콤마 상태. 이번 0을 적어야 됩니까? 0입니까? 샵입니까? 아무거나? 아니죠. 지금은 아무거나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왜냐하면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0코드를 쓰든 샵 코드를 쓰든 상관이 없고요. 아무거나.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0코드 쓰세요. 그럴 때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아까처럼 딱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샵을 쓰셔야 되고. 자, 가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교재 137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앞쪽으로. 배열 2로 갑니다. 문제 4번. 교재 137페이지 문제 4번 표 5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뭐 설명 잘 들었으면 요거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돈을 이 구간 안에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 납입한 게 몇 건 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프리퀀시 함수 써야 되고, 프리퀀시 배열 함수이고, 작성하는 방법은 결과값이 배열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결과값 나타냅니다. 그리고 F나 수식 일주를 이용하셔서 프리퀀시 UENCY 가로 열고 데이터는 현재 예치금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하셔야겠죠. 표 3에 있는 현재 예치금 중에 콤마 계급 구간은 현재 예치금 계급 구간 표 5에 있는 거 이용하셔야겠네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그리고 자 엔터 치면 죄송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마무리 배열 수식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뭐 해야 됩니까? 2건, 8건, 5건, 3건, 3건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체 건수로 나눠야 배열 수식이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위 설정입니다. 범위 설정. 그리고 F이나 수식 입력기를 한다. 자, 나누기 전체 숫자 데이터 수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예치금이 다 숫자죠. 그럼 숫자 데이터 개수 하면 요게 비율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명기는 자, 요게 의미하는 게 10%, 40%, 20%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곱하기 100을 하라고 나온 거죠. 범위 전체 셀 범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기나 F2번 키 중에서 곱하기 100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게 뭐라고요?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 에?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많이 100이라는 건 상수 개념이에요. 상수 개념. 그럼 9.5%, 38.1%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비율이니까. 됐습니까? 자, 저장. 여기서 이제 또 진화를 합니다. 이건 이 코로나가 아마 나타난 이후에 이 녀석도 나타난 것 같거든요. 아마 2020년도에 나왔는지 정확하게 21년도에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20년도에 나온 것 같거든요. 표 7로 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세요. 자, 아니요, 같이 볼 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아니요. 이것도 이제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집에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행사가 230 인원짜리 행사가 있고 390짜리 인원이 있고 120명의 인원 행사가 있잖아요. 인원의 행사가 있죠. 그러면 그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죠, 여기. 예? 여기. 그러면 200명 이하의 행사가 몇 건? 예? 예? 건수 뭐 그럼 200건이 몇 건, 300건 몇 건, 300건 이하 몇 건, 400건 이하 몇 건, 500건, 500명 이하 몇 건, 600명 이하 몇 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 프리퀀시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일단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 빈 공간에 작성 한번 해보세요. 프리퀀시 이거 뭐 배운 거니까 그대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셈 치고 가로 열고 자 원본 인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고 콤마 거기에 저 인원에 대해서 구간을 나눠줘야 되겠죠. 요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배열 상수로 나오는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수식 작업을 하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200명 이하의 인원 행사가 3건, 9건, 9건, 뭐 5건, 3건 됐어요? 그럼 저기에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전혀 고려 안 한 상태죠. 그러면 요 3건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돌잔치도 있고 결혼식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나눠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랍니다. 그걸 나눠서 올리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100점이 김보미였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전체에 대해서 한 거죠. 조건 없이. 그런데 아까 학과별로 중간고사 성적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 따로 전체 내용에서 따로따로 하려면 조건이 들어가야 데이터 구분이 일어나야 될까? 돌잔치인지 결혼식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if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갑니다, 이제. 하나만 이 돌잔치 임금만 해볼게요. 그러면 돌잔치 행사 내용에서 돌잔치를 뽑아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범위 설정. 이꼴 행사 내용 이꼴 돌잔치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위에 있네요. 네? 그리고 if 함수가 있죠. 그러면 if 돌잔치인 것에 대한 콤마 뭐 인원수 값을 표시하고 돌잔치가 아니면 처리 방법이 없다. 가로 닫고. 그러면 요 식에 대한 내용 이해되세요? 어떤 데이터만 남아 있다고요? 돌잔치에 해당되는 인원값들만 남아 있다. 저걸 가지고 뭐 할 거라고요? 프리퀀시 함수 적용할 거라고요. 저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저게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에 맞는 데이터, 저것만. 그러면 요게 자료입니다. 자료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함수를 적용하겠다. 원본 자료 프리퀀시 바로 이게 돌잔치 데이터라고요. 원본 자료. 예? 데이터 레이 콤마 계급 구간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결혼식도 계산을 해야죠. 방법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식을 아마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똑같은 그러면 이게 덩어리 값 한 개라 그랬죠. 똑같은 형태의 식이 또 나타나네요.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입니다.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자동 채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쓰려면 뭘 고민해야 되죠? 자동 채우기 몇 번? 덩어리 값 하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자동 채우기 한 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돌잔치 계산할 때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자동 채우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자, 범위 설정. F나 수식 기능을 기능한다. 자, 요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행사 내용은 똑같아야죠. 돌잔치를 찾든 결혼식을 찾든 절대 참조. T3 돌잔치죠. 오른쪽 여기서 물어볼 때는 결혼식이라 물어봐 줘야 되겠죠. 주소가 달라야 되겠죠.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인원은 이 범위는 계산할 원부 데이터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참조. 그 다음 계급 구간은 계급 구간 똑같이 써야죠. 200에서 600까지의 데이터 절대 참조. 수정 완료가 되죠. 완료된 시점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뭐가 잘못됐죠? T3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안 보입니다. 이제 설명 듣고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참조.
지금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 수업을 지금 수업에 대한 방식대로 안 하시고 본인 고집을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좀, 잠깐 제가 지금 무슨 상대 자리에 지금 호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남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호남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틀렸죠? 프리퀀시. 제가 도대체 뭘 틀렸죠? 여러분들도 값이 나와요? 아니, 왜 값이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나오죠? 제가 뭐 틀린지 알고 계신 분.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아, 이미 식도 지금 제가 틀린 곳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진화했던,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계산 작업이라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위해서 지금 점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됐습니까? 자, 그다음 아니요, 이거 혹시나 지금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지 못하면 제 수업에 뭔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충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아예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 합니다, 한 번씩.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자동 치우기 한 번 쓰게 되면 상대 점대만 고민하려는데 자꾸 혼합을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게 또 맞다라고 이야기도 못 하겠습니다. 왜? 출제 기준에 뭐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엑셀 프로그램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원칙이라고. 근데 여기에 자꾸 상대의 혼합 실제적으로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실제 실무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다만 시험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주 근거가 없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그게 저는 시험이라고 봅니다. 원칙대로 가는. 그래서 방금 저한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그래서 제가 실시간에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마 공부를 좀 그만 이거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중에 그 틀을 못 벗어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